181번 정전협정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 사이에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봤을 때 X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승만이가 삼선하고 내려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삼선하고 맛이 가가지고 했는데 문제를 잘 보니까 4대 대통령이 누군지 묻는 게 아니라 4대 대통령 선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대 대통령은 윤보선이죠. 이게 60년대에 물러나고 나서. 그러니까 4대 대통령 선거가 60년대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5 하야 사이에 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투닥투닥 하다가 하야 됐으니까 정전협정 같은 경우에는 53년이고 53년이랑 이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죠. 4대 대통령 선거가.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카이로 회담의 회담 당사국은 미국, 영국, 소련이었다. 아니에요. 미영중. 꽤 보면 카이로 회담이 1943년, 얄타가 45년 2월, 포츠담이 45년 7월이거든요. 그 카이로 같은 경우에는 미용중이고 중요한 거는 한반도 독립을 최초 약속. 이게 영어로 인듀 뭐시겠는데 아무튼 그게 있어요. 네, 한반도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얄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신탁이 논의되었다. 네, 나라 같은 건 다 외워야 되고요. 미용중이고 미용중, 미용소, 미용중소. 그 다음에 포츠담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독립을 재확인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라도 중요하다. 미용중, 미용소, 미용중소. 라임이 괜찮은데? 네. 일단 이거 세 개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때 아마 신탁이 결정된 거죠. 네. 이게 있네요. 카이로 회담에서는 4개국에 의한 최장 5개년의 한반도 신탁 통치를 결정하였다 했는데 카이로에서는 신탁 자체도 안 났습니다. 얄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신탁이 논의가 됐고요. 카이로에서는 한반도 독립을 약속한 거죠. 네. 네. 신탁 통치를 결정한 게 이제 모스크바 삼국 회상이 45년 12월.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카이로 회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소련의 반대로 남한 지역에만 총선거를 감시하라 실시 아닌가? 실시겠지. 아씨. 맞고요. 나 처음에는 북한이 반대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북한은 진짜 찌끄레기인데 유엔을 방 유엔 유엔을 반대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소련이 반대하는 게 더 맞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은 남한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 이 X고 왜 X지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남한을 합법 정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땅이죠. 북한 땅이 원래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땅인데 지금 북한 김씨 일가가 이제 그러니까 부당하게 점령하고 있는 그런 그렇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당하게 그러니까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뭐 이렇게 보면 돼. 김씨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 북한 지역이다. 예. 그다음에 농지개혁이 실시됨에 따라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안공사가 해제되었다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농지개혁은 대부분 거의 국사 책에서 묻는 거는 49년도 1월이 아니라 46월이었네. 49년도에 실시된 농지개혁이고요. 신안공사가 48년도에 해체가 됐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실시됨에 따라 신안공사가 해체된 게 아니라 실시되기 전에 이미 해체되었어요. 예. 그래도 찾아보니까 신안공사가 이제 해체된 다음에 48년 3월 이후로 중앙토지행정처가 이제 농지개혁 업무를 맡다가 그 48년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농림부로 이제 이관되었습니다. 또 찾아보니까 1차, 2차 농지개혁이 있더라고요. 1차 농지개혁은 미군정 하에 했던 농지개혁이고 신안공사랑 그다음에 한국 아니 중앙토지행정처 이 두 군데서 했고요. 이게 아마 올해 문제인가 그거 해가지고 중앙토지행정처로 바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49년도 실시한 농지개혁은 2차 농지개혁이죠. 이때부터는 농림부가 한 거죠. 농림부. 48년 8월 15일 이후니까. 예. 그것까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으로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맞는 소입니다. 일단 농지개혁 자체가 삼정보까지 소유를 인정했고요. 지가증권 받았고, 유상매수, 유상분배였고, 이거를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은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뭐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은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했다. 당연하죠. 땅이 없는데. 그 다음에 휴전회담 당시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는 게 맞고요. 일단은 남한 측에서는 현 대치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했고요. 현 대치선이 아마 남한 측 땅이 더 넓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는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38도선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아들은 진아들이잖아요. 그 패배자들이 주장하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남한은 현 대치선을 했고 지금 현 대치선으로 휴전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192번 휴전회담 당시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 송환을 주장하였다 하는데 X였거든요.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자동 소환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송환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포로는 자동적으로 북한으로, 남한 포로는 자동적으로 남한 포로로 이거를 했는데 유엔군이 주장한 게 아니라 북한 측이 이제 소련이라고 해야 되나? 북한 쪽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했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6.25 할 때 그 쭉 내려오잖아요. 부산 그 낙동강 방어선까지 쭉 내려오다가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이제 중간에 끊긴 거죠. 북한군 아들은. 그러니까 위에서도 양각이 잡힌 거죠. 밑에서도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도 인천에서 다시 내려오고 있고 그냥 양각으로 잡혀가지고 포로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비해 가지고 포로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자동 송환을 해야 그 많은 병력들이 다시 되돌아갈 거 아니에요. 남한 측에서는 당연히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냐 이러면서 자율송환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엔군은 개별 자율송환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갈지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네가 선택해라 이런 거죠. 예. 그다음에 휴전 협정에서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맞는 설명이고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스위스, 스자죠, 스자. 그래서 사우스라고 보면 돼요, 사우스. 어차피 이거를 바꿔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 북한은 체코, 폴란드고요. 남한은 스웨덴, 스위스다. 네.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는 남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고요. 유엔에 먼저 가입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9월이고 합의서는 91년 12월. 남북한 회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닉슨 독트린 이후 뭐 냉전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완화된 것 같지는 않고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71년에 남북 적식자 회담 이거는 잘 안 나오고요. 72년에 남북 공동성명 7.4 남북 공동성명 이거 좀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 이거 알아야 되고 남북 조절위원회 네. 그다음에 서울 평양 간 전화교통입니다. 군사 간 전화교통은 91년도입니다. 91년도. 그다음에 83년도에 KBS 이산가족 상봉이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85년도에 남북한 이산가족 이게 좀 자주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종종 나와요. 보기로서. 88년도에 77선언 해가지고 동반자 관계가 된 거죠. 특수한 관계가 되는 게 아마 91년도. 그다음에 유엔 동시가입이 9월. 91년 12월이 남북기본합의서. 그래서 화해. 이제 평화를 찾았으니까 화해를 해야겠죠. 자주적으로 이제 평화를 했으니까 화해를 해야 되고 화해, 협력, 교류, 상호불가침 나오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관계가 중요하고요. 동반자에서 이제 특수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반자가 이제 썸을 타다가 특수한 관계가 된 거죠. 그다음에 군사간 전화개통. 그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은 좀 자주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000년 정상회담, 최초의 정상회담. 6.15 선언, 뭐 민족끼리 6.15 선언은 뭐 잘 나올 수 있죠. 보기로서. 그다음 민족끼리 통일 방안 공통점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체육 문화 예술 교류, 그다음에 개성공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의선 동해선 복구, 그다음에 이산가족 면에서는 자주 안 나고 금강산 관광 육로,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좀 자주 나오죠. 해로가 먼저 나고, 해로로 금강산 관광이 아마 98년도인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육로로 뚫렸다 생각하고요. 이거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자주 안 나오고요. 잘하면 내년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올해였나? 아무튼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거는 바로 내진 않겠죠?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군사 당국자 간의 직통 전화를 가설하기로 하였다. 맞죠? 91년도에 91년 12월.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 남북 불가침을 위한 군사 공동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게 상호 불가침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난중일기 한국의 유교 책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것도 찾아보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이 기록유산이고요. 조선왕조실록도 유산이고요. 직지심체의 요절도 맞고, 승정원 일기 맞고, 조선왕조 의계 맞고, 팔만대장경,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운동 기록물,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조선왕실 어부와 어책,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 등 뭐 으스 많아요. 아무튼 이런 게 있다 는 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서 거는 끝내고 내일은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프린트 이거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2주 한 것 같은데